그동안의 통합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아직 블루레이라는 명칭이 있기 전에 DVR 블루라는 규격이 소니에서 발표되었습니다. 2년 후인 2002년에는 우리나라 LG와 삼성이 참가한 세계 9개의 굴지 가전사가 연합을 한 블루레이 연합이 결성됩니다. 비로소 블루레이라는 단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002년 8월에는 도시바도 이 당시 아직 HD라는 이름이 결정되진 않았었는데요. 이 관련 포맷 기술을 발표를 했고, 드디어 10월에 일본 시텍에서 이 두 포맷이 이름은 완전하진 않지만 서로 조율을 하게 됩니다. 예, 2003년에는 바로 시텍에서 발표한 소니의 그 프로토타입 블루레이 레코더의 상용 제품이 출시가 되고요. DVD 포럼에 의해서 HDVD라는 정식 명칭이 2003년에 확정됩니다. 네, 2004년에는 도시바에서 프로토타입 HDVD가 발표됐고요. 2004년 9월에는 소니가 PS3에 블루레이 드라이브를 기본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발표를 해서 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듭니다. 네, 이제 사건이 이렇게 전개되자 예전에 VHS와 베타의 통합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던 혼란을 우려해서 당시 소니의 CEO였던 츠바시 류지는 HDVD 진영과의 협상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달에 무산이 됐다고 발표가 나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포맷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그 후로 여러 가지 이합 집산이 계속 일어났는데요. 이 도표를 보시면 일단 초반기에는 소프트웨어 제작사들이 주로 HDVD 쪽을 많이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 당시에는 워너브라더스와 파라마운트가 HDVD 독점 지원해서 가운데 양쪽 포맷을 지원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넘겨주시고요. 2006년으로 넘어가면 상반기에는 HDVD 진영에 여러 가지 발표가 있었고, 하반기 블루레이 쪽에 발표가 있었는데요. HDVD 쪽에서 가장 큰 사건은 아무래도 빌 게이츠가 엑스박스에 HDVD 애드온 드라이브를 지원한다. 당시만 해도 플레이어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애드온 약 $200 정도의 애드온을 통해서 HDVD 재생이 가능하다는 것은 큰 뉴스거리였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도시바의 첫 4형 HD DVD 플레이어인 XA1이 발표됩니다.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에서 세계 최초의 블루레이 플레이어인 BDP1100을 발표하는데요. 소니가 발표한 건 BD 레코더고 실제 플레이어는 삼성이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11월에 소니 PS3 발표하고 12월에는 S1인데 바로 이 11월 소니의 발표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2006년에 플레이스테이션에 블루레이가 정착된 플레이스테이션 발표 출시가 바로 이 블루레이 진영의 승리를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2007년에도 여전히 안개 속에 쌓여 있었는데요. 2006년에 굉장히 복잡한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에 LG는 듀얼 포맷 플레이어를 발표를 했고요. 워너는 양 포맷을 다 지원한 하이브리드 디스크를 발표했습니다. 워너에서 발표한 제품은 상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4월에는 HDVD 블루레이 누적 판매량이 10만 대 돌파했다. 6월에는 MPD라는 전 세계 유명 리서치 회사에서 65대 30으로 블루레이가 우세하다. 그 다음에 8월부터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벤트였죠. 드라이브 가격도 인하하고 이 드라이브를 사면 5장의 타이틀을 끼워주는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HDVD 진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2007년 하반기에도 여전히 안개 속이었는데요. 특히 파라마운트가 8월 달에 HDVD 독점 선언을 하고 바로 10월에 출시된 트랜스포머가 발매 첫 주에 19만 장이 팔리면서 거의 그 블루레이 진영에 기울었던 그런 힘의 균형이 다시 한번 깨지게 됩니다. 11월에는 또 도시바가 DVDP를 199달러까지 인하를 했고요. 이 결과로 12월 발표를 보면 북미 지역에 판매된 HDVD 플레이어가 75만 대까지 육박하게 됩니다. 11월에는 영가형 PS3가 출시가 되었고요. 이런 와중에 드디어 2008년 초에 아주 워너에서 폭탄 선언을 하게 되죠. 5월까지만 HDVD 생산하고 이후에는 블루레이를 독점 지원하겠다. 워너브라더스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다는 점 외에도 워너브라더스가 HDVD를 처음에는 HDVD를 지원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이렇게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부분의 회사들이 블루레이 독점 아니면 HDVD 포맷 포기를 선언하게 되고요. 넘겨주시죠. 2008년 월마트에서 HDVD는 팔지 않겠다. 2월 19일에는 도시바에서 공식적이진 아니지만 기자회견을 통해서 철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3월 28일 드디어 도시바에서 공식적으로 HDVD 시장을 철수한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마침내 2008년 3월 28일 블루레이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잠깐 어색한데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래서 누구의 승리다, 누구의 패배가 아니라 통합되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모두 축하할 만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통합이 되었으면 예전처럼 VHS와 베타 사업처럼 통합이 되면 속된 말로 장땡이냐, 그게 아니라 아직 새로운 포맷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시작이다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일단 우리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 우리나라 시장은 어떤가? 네, 2006년에 이 삼성이 또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블루레이 플레이어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국가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네, 2007년 6월에는 소니에서 오늘 경품으로도 걸려있죠. 아주 100만 원 상당의 고가 플레이어인데 S1이 또 출시를 했고요. 그 다음부터 쭉 보여주시죠. 예, PS3가 6월에 출시가 됐고, 1400이 작년 12월에 출시가 됐고요. BH100이 2007년 5월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저랑 말이 안 맞았네. 네, 1500이랑 200이 출시될 예정이라는 것을 그래프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정은 6월, 5월 이렇게 출시 예정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 출시된 타이틀은 약 100여 종이고요. 100여 종이라서 정수가 적은 것 같지만 타이틀 제작사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만한 흥미있는 타이틀 위주로 발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아마 선택하실 수 있는 폭은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카지노 로얄이나 스파이더맨 같은 거는 거의 레퍼런스로 자리를 잡아서 정말 몇천 장 이상의 DVD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블루레이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살아있는 지구도 이게 굉장히 고가죠. 10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인데 제가 알기로 시장에 지금 3,000장 이상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로 따지면 10,000장 이상인데요. 요즘 시장에선 DVD도 10,000장 이상은 힘든 그런 아주 어려운 시국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블루레이 시장이 아직 비관적이지 않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니, 워너, KBS 미디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요.
조만간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태원 엔터테인먼트, KD 미디어 넘겨주시죠. KD 미디어 그다음에 지금 오늘 정해서 SM 픽처스 같은 곳들이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비관론도 있고 긍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에 의하면 최근 몇 년간에 몇백억 달러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스트리밍에 밀리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둘 다 아직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에서 나온 의견들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제 사견이 이렇습니다. SD 영상과 같은 이런 중급 화질의 영상들은 아무래도 스트리밍이란 윈도우를 통해 여러분들이 공급될 확률이 높지만 최신 디바이스의 화질과 음질을 이용하는 HD와 같은 초고화질 음질의 미디어는 과연 영화사들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할 수 있을까? 제가 산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현재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미래는 푸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넘겨주시죠. 그래서 지금 요즘 참 논의되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 저희가 이제 우리들이 영화를 더 이상 어떤 작품이 아니라 데이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보고 지워버리고 다운받고 복사해주고 이런 영화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DP에서 특히 좋아하는 봉준호 감독이랑 저희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영화가 작품이 아니라 라인이다, 온라인이다, 오프라인 이렇게 취급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영화는 문화 콘텐츠는 데이터가 아니다. 영화는 넘겨주셔야지 제가 말할 수 있는데 보고 듣고 느끼는 예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화를 데이터가 아닌 이렇게 작품과 예술로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있는 한 앞으로 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블루레이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지 않은 제 말씀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